디스플레이서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서는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디포머고요. 저도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디포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원리 자체는 머티리얼, 저희가 재질을 설정하는 그 머티리얼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이 작동하는 원리와 같은 원리로 이제 실제로 그 폴리곤 덩어리들을 변형시켜주는 그런 디포머이고요. 이거를 원리 자체를 이론적으로 말로 이렇게 푸는 거는 또 이해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천천히 예시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여기 아래쪽에 머티리얼, 재질을 다루는 매니저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해당 머티리얼을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그 머티리얼 에디터라고 해서 재질 설정을 좀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인터페이스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여기 좀 가운데 쪽에다가 도킹을 시켜놨는데 여기 보시면 컬러라는 채널은 이제 재질의 컬러를 담당하는 드러나는 컬러를 설정하는 그래서 컬러 값을 바꿔주게 되면 재질의 컬러가 바뀌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투명도라든지 반사도라든지 표면에 요철을 표현을 하는 범프 채널이라든지 그런 것들처럼 물질의 그 재질적인 측면을 설정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여기에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음, 실제로 폴리곤이 그런 모양은 아니지만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적용이 된 이미지의 그 흑백 데이터 값을 참고로 해서 이제 화이트에 가까운 영역을 이렇게 들어 올려주게 됩니다. 높이 값으로. 그래서 실제로 덩어리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재질에서 그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설정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덩어리가 마치 그렇게 모델링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어찌 보면은 페이크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 저희가 모델링한 덩어리와는 다른 결과로 렌더링이 되니까.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재질에서 이런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을 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를 좀 재질 머티리얼에서 그 예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같은 원리로 이제 디포머에서도 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차이점이라든지 장단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머티리얼 에디터를 열어보시면 일단 컬러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곳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지금 저는 약간 움직임 같은 그 예시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텍스처, 이 컬러라는 채널이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하이라이트 선택이 되고 그러면 오른쪽에 이 컬러, 저희가 오렌지 컬러로 선택된 채널에 대한 속성이 그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텍스처라는 슬롯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오면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을 눌러서 원하는 이미지를 이렇게 찾아서 파일을 갖고 들어와도 되지만 여기에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클릭해서 나오는 메뉴를 통해서 시네마 4D에서 자체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쉐이더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노이즈, 여러 가지 노이즈 패턴을 만들어주는 이 노이즈 쉐이더가 굉장히 강력한 쉐이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라는 쉐이더를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텍스처라고 해서 이미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네마 4D가 노이즈 패턴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이런 속성들에 의해서 노이즈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거를 텍스처로 대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를 사용해서 저희가 텍스처를 만든 거를 여기 노란색 평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해주게 되면 시네마 4D가 만들어준 노이즈 패턴이 이렇게 컬러 채널에 적용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이즈 값으로는 조금은 좀 저희가 예를 들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노이즈의 스케일을 글로벌 스케일을 조금 높여서 조금 노이즈 스케일을 키워보고요. 그리고 노이즈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이런 노이즈로도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다양한 노이즈 패턴들이 또 프리셋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킹을 시켜놔서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썸네일이 보이지 않지만 공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노이즈 슬롯의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로도 그 프리셋 이미지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썸네일로. 그래서 지금 요 세 번째 보이는 패턴을 혹은 뭐 아무거나 지만 저는 지금 그냥 컨트라스트가 좀 있는 패턴이었으면 좋겠어서 흑백의 대비가 좀 많이 보이는 노이즈 패턴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스케일은 한 500 정도로 맞춰서 좀 이 전체 영역에서 흑백 대비가 좀 잘 되도록 이렇게 노이즈 세팅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렌더를 이제 프리뷰 렌더를 해보면 이렇게 좀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노이즈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노이즈에 텍스트가 적용되는 스페이스를 이제 UV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지금 보는 것과 이제 같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UV에 대한 것도 이제 UV 관련 컨텐츠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텍스처 관련된 그런 컨텐츠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일단은 이렇게 세팅만 해보면 일단 컬러 채널에서 보여지는 거는 이렇게 세팅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이미지를 그대로 디스플레이스먼트에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텍스처 부분이 좀 이렇게 비어 있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모양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컬러 채널에 적용했던 텍스처에서 오른 클릭을 해보시면 이 쉐이더를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쉐이더를 카피하시고 디스플레이스먼트로 가서 또 텍스처 부분에 오른 클릭을 하시면 페이스트 하면 카피 페이스트가 됩니다. 쉐이더가 물론 노드 구조로 하게 되면 노드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되지만 지금은 뭐 아주 기본적인 머티리얼 그 이전 버전에서 사용되어 왔던 그런 기본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렌더를 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높낮이가 생겨서 보이는 걸 보이시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컬러만 적용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의해서 마치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높낮이의 차이가 생겨서 볼륨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렌더링 할 때만 이렇게 살짝 바꿔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재질 쪽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이런 식으로 좀 속임수를 쓰는 거죠. 실제로 폴리곤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고 렌더링 할 때에만 이제 텍스처의 도움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이런 덩어리 디테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을 때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사용을 합니다. 좀 불편한 점은 뭐냐면 뷰포트에서 이렇게 실제 덩어리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불편하지만 시나포디가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런 것들도 뷰포트에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가 만약에 좀 기능이 받쳐주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해당 재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적용된 해당 재질의 뷰포트 옵션을 보시면 뷰포트 쪽을 보시면 맨 밑에 뷰포트에서 이 테슬레이션 표현을 할 거냐. 테슬레이션은 이 면 구조가 이렇게 쪼개져 있는 뭐 그런 어,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처에 의한 그런 면의 구조를 보여줄 거냐, 뷰포트에서. 그래서 유니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저희가 그 디테일한 레벨은 여기 옵션에서 좀 조절을 해줄 수 있지만 그냥 기본 상태에서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원래 이제 보여야 되는데 그것도 뷰포트 상에서 옵션으로 여기서 테슬레이션이라는 옵션을 활성화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렌더 하기 전에도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스먼트에 의한 결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뷰포트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게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20 버전인지 21 버전인지 그때부터 아마 이런 기능들이 좀 추가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꼭 렌더를 통해서만 확인을 해야 해서 텍스처로 표현하는 디스플레이스먼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업 과정이 좀 번거로웠죠. 렌더를 해보고 수정하고 해보고 수정하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일단은 지금은 현재는 뷰포트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프리뷰가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원리 자체는 이해하셨죠? 그 텍스처 가지고 있는 그 화이트 영역은 들어 올려주고 블랙 영역은 밑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낮이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해주는 그런 재질 표현 기법이고요. 네, 이거를 응용해서 그대로 디스플레이서가 똑같이 흉내를 내줍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서에서도 얘를 이제 오른쪽 평면에다가 이렇게 차일드 시켜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물론 전체적인 높이값 같은 것들을 나중에 변형은 줄 수 있지만 일단은 작동하게끔 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는 이 쉐이딩이라는 탭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거냐예요. 그래서 재질에서 가져왔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직접 이미지를 가지고 오셔도 되고 뭐 커스텀 쉐이더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뭐 C4D가 만들어주는 그런 쉐이더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들을 생성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재질, 이미 만들어진 재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적용한 이 재질이 있잖아요. 이 재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컬러 채널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스먼트에도 똑같은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컬러 채널 자체에 저 쉐이더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렇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스의 쉐이딩 탭에서 이 채널을 컬러 채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컬러 채널로 바꿔주고 참조할 텍스처 태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그 해당된 텍스처, 그 머티리얼의 컬러 채널에 있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거죠. 이 디스플레이서에. 그래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디스플레이서가 가지고 있는 세팅값, 뭐 100cm로 이렇게 높여볼까요? 그럼 그 차이 값들을 비례적으로 이렇게 강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cm. 그리고 타입은 이제 밝기값, 인텐서티, 강도값에 따라서 차이를 두는데 이제 기준점을 센터에 두느냐, 그냥 이렇게 위쪽에 두느냐, 뭐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거의 굴곡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표현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뭐 텍스처로 해도 되고, 뭐 디스플레이서로 해도 뭐 전혀 뭐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음, 그 결과적으로는 이 디포머는 정말로 폴리곤을 그렇게 만드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씬을 다루는 내내 컴퓨터는 얘를 폴리곤을 실제로 이 모양대로 다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움직임이 들어간다든지 그럴 때에 계산량이 좀 더 많아지고 무거운 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이 있고 텍스처로 표현하는 경우에는 그런 폴리곤 카운트를 뭐 아껴가면서도 렌더링 퀄리티는 뭐 이렇게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것, 뭐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디스플레이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일 오브젝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꼭 폴리곤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플라인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서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로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요소에도 이 디스플레이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점을 이렇게 쭉 보시면 디포머에 의해서 이런 스플라인들도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스플라인을 재료로 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런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를 통해서 뭔가 좀 다양한 변화를 또 시도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디포머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좀 채널이 많습니다. 나중에 뭐 이런 모그라프 쪽을 하게 돼도 클로너에도 디포머를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텍스처 개념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좀 확장성은 있죠. 대신에 좀 무거워진다는 단점은 있고.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 뭐 시네마포드 지금 노이즈 쉐이더를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노이즈 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 스피드라고 해서 이 애니메이션 스피드 값에만 1이라는 숫자를 한번 넣어 볼까요? 그러면은 일정한 움직임을 저희가 다 이렇게 만들어내서 적용을 해 주게 됩니다. 지금 디스플레이스먼트 채널에 이렇게 처음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는 했지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노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임까지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얘를 다시 지워주시고 저희가 움직임을 표현했던 컬러 채널에서 수정을 했던 이 노이즈를 다시 카피해서 디스플레이스먼트에 페이스트를 시켜주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이렇게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왼쪽에 텍스처로 표현하는 것은 가짜, 오른쪽으로 디포머로 표현한 것은 정말로 실제로 덩어리들을 변형을 가해서 폴리곤 자체가 그냥 그렇게 편집이 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렌더를 해서 봤을 때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더 모션 쪽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만약에 여기 다이나믹 요소 같은 것들이 표현돼야 하는 경우에 그럴 땐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불을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좀 잘 보이도록 핑크색으로 이렇게 재질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떨궈주고 스케일을 조금 이렇게 작게 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여기다가는 태그에 시뮬레이션 태그 쪽으로 가서 리지드 바디라는 태그를 붙여주게 되면 얘는 이제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하나 컨트롤 클릭 드래그해서 하나 좀 복사를 해주시고요. 이 오브젝트 매니저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똑같이 여기에도 좀 위치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면 뚫고 내려가게 되는데 이 받아주는 쪽에도 시뮬레이션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태그 쪽에 가서 시뮬레이션 태그에 이제 콜라이더 바디라고 해서 이제 충돌체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설정을 여기서 해줘야 되고요. 이 태그 자체의 쉐입이 이제 이렇게 올록볼록할 경우에는 쉐입을 이제 오토로 놔주시면 안 되고 이제 오토이지만 모 다이나믹이라는 옵션을 걸어줘야 저런 요철 계산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자, 이 태그 자체도 컨트롤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태그가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같은 세팅으로 이런 컨트롤 복제 기능은 모든 C4D 전체적인 요소에서 다 공통적으로 유지되는 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셨더라도 뭐 컨트롤 클릭 드래그로 복제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웬만하면 다 복제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를 이렇게 해보시면 네. 왼쪽은 텍스처로 표현하는 요철이기 때문에 이런 충돌 계산 자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변형이 가해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오브젝트끼리의 그런 충돌 계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처로 표현할 때와 이렇게 디포머로 표현할 때의 그 차이를 좀 보여드렸고 원리 자체는 그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미지의 흑백 데이터 값을 이제 대비를 해서 화이트 쪽에 가까운 쪽을 들어 올려주고 블랙에 가까운 쪽을 내려준다. 그레이 스케일. 정확하게 50% 그레이는 제자리에 멈춰 있겠죠. 덩어리에 그 점들이. 그래서 이런 원리로 사용되는 아이기 때문에 뭐가 좋냐면 여기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올 건가, 그리고 그 이미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모션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동영상 형식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 올 참고할 이미지를 어떻게 기획하고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되는 결과는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미지를 차용한다는 그런 속성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미지 작업은 꼭 10호디에서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애프터 이펙트나 그런 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툴에서 또 평면 이미지를 다양한 패턴들을 디자인을 해서 모션 소스를 가지고 와도 되고요. 시네마 4D가 지금처럼 만들어주는 노이즈 쉐이더처럼 자체 쉐이더로도 다양한 움직임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얼마든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은 뭐 이 정도까지고요. 지금 평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을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만약에 이게 이런 입체 9에 이런 디스플레이서를 적용을 해서 여기서도 지금 제가 노이즈 패턴이 좀 다른 노이즈이긴 하지만 노이즈 이미지를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럼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서에 의해서 요철이 생기는 거죠.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얘가 텍스처로 표현할 경우에는 폴리곤이 이렇게 촘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텍스처로 이렇게 페이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얘의 면 구조가 이렇게 좀 촘촘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스플레이서 디포머는 그냥 1대1로 정말로 이 덩어리 자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기 때문에 얘 자체의 면 구조가 어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얘가 만약에 뭐 세그먼트 수가 아주 부족한 이런 상태가 되면 디스플레이서가 적용이 되더라도 뭐 이렇게 조금 모양이 좀 디테일하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디포머를 사용할 거라면 그 폴리곤 자체의 세그먼트나 이런 면 분할의 그 느낌이 어느 정도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조금 이렇게 세팅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아주 재밌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포머고요. 뭐 절충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디스플레이서로 이제 변형이 되는 베이스 메쉬의 세그먼트를 뭐 약간 조금은 이렇게 너무 촘촘하지 않게 작업을 해서 큰 볼륨만 가지고 오고 그거를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에 넣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좀 아주 부드러운 덩어리 표현이 될 수 있도록 뭐 그런 세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노이즈에 있는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좀 높여 보겠습니다. 이번 이 정도로 좀 빨리 변하게 해볼까요?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게 되면 조금 징그럽긴 하지만 뭔가 몽글몽글한 그런 움직임이 재밌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 디스플레이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재밌는 표현들을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좀 다양한 뭐 예제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키워드로 시네마 4D 뭐 디스플레이서, 디포머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주 다양한 접근 방식의 그런 뭐 케이스 스터디를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좀 시간 나실 때 찾아보시면 디스플레이서도 아주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만 조금 더 추가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fall off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영향력의 값을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뭐 그런 설정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서 이렇게 먹어 있지만 이 fall off 탭에서 뭐 여러 가지 필드라고 부르는 영역을 제한하는 오브젝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필드라고 부르고요. 그런 것들을 뭐 이렇게 구의 형태로 추가를 해 주게 되면 이제 필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이 필드 오브젝트가 이렇게 포함하는 그 영역에만 이렇게 그 해당 디포머의 효과가 이렇게 제한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이 해당 필드 오브젝트의 위치라든지 뭐 여러 스케일이라든지 각도 같은 것들을 조절해 가면서 또 변화를 주면 마치 뭐 다른 어떤 것과 좀 이렇게 인터랙션이 있는
그런 연출도 가능하겠죠.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뭔가 출렁임이 표현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필드 세팅을 해서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게 충분히 우리가 또 응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디스플레이서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개념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디포머에는 이제 fall off 옵션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필드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모든 디포머들이 적용되는 어떤 그 영향력을 공간적으로 이렇게 제약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폴오프에 사용되는 필드에 대한 것도 뭐 필드만 자세하게 다루는 컨텐츠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컨텐츠가 준비됐을 때 제가 또 참고 링크를 같이 연결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디스플레이서에 대한 설명을 조금 길게 해봤는데요.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니까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요거 하나로만 뭐 끝나는 그런 세팅으로만 쓸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디포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요 하나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익숙하게 해보시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